우리 대한민국에 3대 수건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두 번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입니다. 현재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전작권이라고 하면 한국 내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 통제권을 한국의 모든 군대가 주도적인 작전을 못 펼칠 것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대가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전시의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항상 열망하고 염원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나토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 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평시작전권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갖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시인 데프콘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습니다. 다만 한미연합작전 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인근의 2개 사단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요.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할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으며,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지만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주변국인 일본은 우리와는 상반된 상황인데요. 한국과 같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자위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 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서로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전범국가도 아니며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미국과 대립하는 공산국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겨놨을까요?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가장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군사위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위성 또는 군사용 위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군사시설의 정찰을 위하여 저고도로 목적지 상공을 날며 사진 촬영을 하여 정보를 지구로 송신하거나 공격을 노리는 위성을 말하는데요. 기능에 따라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발사의 조기 탐지, 경보 및 핵폭발의 탐지를 실행하는 조기 경보위성, 군사통신위성, 함정의 전천후 운항을 지원하는 군사항법위성,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여 지상에 알리는 미사일 탐지위성, 지상이나 공중에서 실시된 핵실험을 탐지하는 핵폭발 탐지위성, 해군, 공군이 잠수함이나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항행위성, 탄도미사일의 목표를 산정하거나 대륙 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측량위성, 군용 항공위성, 전자정보위성, 해양 감시위성 등 많은 종류의 위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 중 한 분야는 바로 자주 정보 능력입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겠다고 탄생한 것이 4D 개념인데요. 4D 개념은 감시, 디텍트, 교란, 디스트러, 파괴, 디스트로이, 방어, 디펜스를 의미합니다. 즉,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위협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감시 및 추적하면서 교란 및 파괴 그리고 요격을 통한 방어를 구현하겠다는 일련의 작전 개념입니다. 4D의 4가지 개념 모두가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개념인 정보감시 태세가 선행되어야 나머지 3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4D 전 과정에서 감시 활동이 지속 유지되지 않으면 나머지 3가지 개념은 모두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정보망으로는 북한의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움직이는 이동발사대인 태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없으며 선제적으로 교란이나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5월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 타격훈련에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차량에 탑재돼 발사 장소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정보능력 구비는 전자권 전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국을 위협하는 표적을 자주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값비싼 무기를 들여와도 정확한 타겟팅 없이 아무 곳에나 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 능력의 습득 능력은 현대전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권 환소 요건 중 하나가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인데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자권 환수 조건을 따져보면 언제까지 어느 수준의 자주 정보 능력을 한국군이 반드시 가져야 하며 그것이 어떤 핵심 군사 능력에 포함해야 하는지 미군이 지원하거나 한국군이 장차 확보해야 할 보안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초기 대응 필수 능력에 포함되는 자주 정보 능력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능력별 자주 정보 능력 수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군이 미군에게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보감시 태세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의존도를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미군을 결코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킨다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자주정보력이 더욱 기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동맹에서 보내온 정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국가든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가는 일은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소개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내 나라에 대한 애국은 다른 나라에 반드시 좋은 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2018년 말 4.25 군 정찰위성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정찰위성을 포함한 군사전용 목적용 위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4.25 사업은 2022년까지 사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를 1조 원의 비용으로 발사하여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사 레이더 위성은 주야간과 비과와도 북한 전역을 전천으로 정찰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 5기는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가 실전 배치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하려던 기존 사업 전략을 수정해 국내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어서 한국의 항공전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정보감시 태세에 중요한 인공위성의 성능은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에서 700km 고도에서 15에서 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이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성은 총 5기입니다. 적외선 전자광학 위성 EOIR 1기와 합성 개구 레이더를 통한 측방 관측 영상 레이더 4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자주정보 능력을 갖추는데 5기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30cm급 이내의 고해상도 위성 15에서 20기 정도가 우주공간에 상시 떠 있어야만 상대 핵 투발 수단 위협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적시에 판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공유 시스템도 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급한 대로 해상도 1m급 초소형 위성을 군사 정찰용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실전적 경험보다는 탁상공론식 행정적 사고에 나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성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조기경보 목적의 군사적 가치를 적시적으로 충족시키는 데는 그 정보량 확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하며 또 불확실한 정보의 군 고위 관계자인 누군가는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분석된 정보가 아니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돋보기로 보아야 하는 작은 글씨들을 돋보기 없이 보게 된다면 그 글자를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의 생각 차이로 인해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보게 되면 또렷이 보이는 글자는 다수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정보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 위성은 어느 군사무기 체계보다 성능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 거기서 나오는 정보도 양질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공우주 기술의 끝판왕인 만큼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작권 한수라는 대국민의 염원을 담아 군사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한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증강된다면 전작권 한수도 곧 다가올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